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4월 24일 월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5박 7일 동안 미국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정상회담과 미 의회 연설, 각종 경제 일정까지 20가지가 넘는 행사를 숨가쁘게 소화할 예정인데요. 어떤 성과를 얻어낼 것인지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오늘 미국에 도착하는데 본격적인 일정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한미 첨단 산업 포럼 등의 경제 일정에 이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저녁에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한국 전쟁 기념비를 함께 찾은 뒤 친교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미국 방문 사흘째인 26일 일정은 이번 국빈 방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북핵 안보 문제와 경제협력, 우크라이나 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라 공동 기자회견 발표 내용 역시 관심입니다. 다음 날은 27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선 윤 대통령이 영어 연설을 준비 중이고 28일에는 한미 클러스티 라운드 테이블과 투자 상담 등 경제 일정과 함께 하버드대에서 자유를 향한 여정을 주제로 한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으로 이루어진 정상회담의 답방이 11개월 만에 성사된 것입니다. 특히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의 해인 만큼 동맹의 역사적인 의미를 새기는 계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의 핵심 열쇠말로 가치동맹, 안보동맹, 기술동맹을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6.25 미군 참전 용사들에게 훈장을 직접 수여하는 가치동맹과 대북 관련 선언이 예상되는 안보동맹에 122명이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만큼 기대감이 큰 경제협력 분야의 기술동맹도 이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일본과 해빙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시사하는 등 미국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 속에 이번 방미에서 어떤 선물 보따리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재선 출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 유권자 10명 중 4명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재대결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후뉴스와 여론조사 업체 유고부는 지난주 실시한 조사에서 미국 성인 1,500명을 상대로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에서 느끼는 감정을 물었더니 38%가 피로를 느낀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차기 대선에 맞붙을 가능성이 커진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에 유권자들의 열의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투표를 한다면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구를 찍을 건지의 질문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46%, 트럼프 전 대통령 42%로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즈니랜드에 있는 길이 14m짜리 불을 뿜는 용이 공연 중 진짜 불길에 휩싸여 관람객과 근무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의 공연 판타즈믹 마지막 회차 중 소품용 용 모형에 갑자기 불이 붙었습니다. 용의 머리 부분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몸 전체로 옮겨 붙은 뒤 소방당국에 의해 진압됐습니다. 공연장 인근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대피했으며 근무자 6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일부 관람객은 용이 불에 타는 상황을 공연 내용의 일부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디즈니랜드 측은 이번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다른 나라의 디즈니랜드에서도 판타즈믹과 유사한 불 특수효과 활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케냐의 한 해안마을에서 아사로 추정되는 사이비 종교 신도 시신 47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23일 케냐 동부 항구 도시 말린디 인근 숲에서 47구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이 숨진 사람들은 현지 사이비 종교 집단 신도들로 종교를 이끄는 폴 맥켄지 은퇴계 목사의 굶으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세뇌에 빠져 집단 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숲에서 발견된 봉 부분만 58개에 달해 추가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맥켄지 목사는 2019년에 이미 교회를 폐쇄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케냐의 키투레 킨디키 내무장관은 인근 숲 약 320만 제곱미터를 봉쇄해 추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고 동시에 DNA 조사를 통해 희생자들의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군부와 간의 무력 충돌 사태로 고립됐던 한국 교민 28명이 성공적으로 구출됐습니다. 한국의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수단 교민 28명이 포트 수단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국 군용기에 탑승 후 이륙했다고 말했습니다. 임 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구출 작전명이 프라미스였다고 공개했습니다. 구출 작전에 따라 수단에 있는 한국 교민 28명은 지난 23일 수단
수도 하르툼을 출발해 북동부 항구 도시인 포트수단까지 육로로 이동했습니다. 이어 C-130 군용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향하는 중입니다. 이들은 제다 현지에서 대형 수송기 KC-330에 탑승해 서울공항으로 직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교민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건강 상태의 확인 등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 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편 수단의 무력 분쟁이 9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사우디에 이어 프랑스와 영국 등 세계 각국이 속속 자국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4월 24일 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